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3월 12일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부로요 큰 윤곽이 잡혔습니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배당이 됐냐 하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형사 6부에 배당이 됐는데 앞으로 2달간 그러니까요 3월 12일까지 이 형사 6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행정 용어로는 신건, 새로운 사건이죠. 신건 배당 중지라고 합니다. 이 지금 서울고법 형사 6부는요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등재판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단독 재판부 하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가 있습니다. 합의부는 중간에 앉은 재판장이 거기 메인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배석 판사 한 명씩 앉습니다.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거기에 리더로서 재판을 이끌면서요 좌배석, 우배석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건데, 대등재판부의 경우에는요 판사 3명이 다 똑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한다. 그러니까 합의부처럼 재판장이 있고 재판장이 리드해서 좌배석, 우배석을 이렇게 모아가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재판장은 형사 6-2부의 최은정 부장판사인데 6-1부의 정재호 부장판사, 그 다음에 6-3부의 이예슬 부장판사, 이 3인이 각각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이 경우를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대등재판부요 고법 판사들인데 여성 판사가 2명이나 있네요. 최은정 부장판사, 이예슬 부장판사. 그도 남자로 정재호 부장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건 배당 중지 이게 뭐냐 하면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된다 할 때 흔히 나오는 게 이 신건 배당 중지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부당합병 사건. 근데 이재용 재판 이것도 워낙 뭐 기록이 방대하고 그런데 이것도 가급적인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신건 배당 중지를 했었는데 2달 동안 했었는데 그 2달 만에 다 끝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연장을 한다 해가지고요 신건 배당 중지를 연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9월에 이렇게 뜬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지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임종헌 저 분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었죠. 이 경우에도 신건 배당 중지를 했습니다. 기록만 17만 쪽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 맞지 말고 이것만 집중 심리를 해라. 그러니까 집중 심리가 필요할 때 해당 재판부가 그 해당 법원에 자신이 소속해 있는 해당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을 하면요 그 해당 법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서울고법 형사 6부의 3명의 부장판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이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그 다음에 2심은 1심 끝난 지 3개월, 그 다음에 3심, 최종심은 또 항소심 끝난 지 3개월, 633 원칙. 이거는 지켜도 고만이고 안 지켜도 고만인 그런 훈시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1심이 나온 게 작년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인 2월 15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간에요, 시정잡배나 쓰는 아주 구질구질한 수법으로요, 이거를 연기를 해왔어요. 1심 2심 시작된다 이런 기록을 송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록을 법원 송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사부재, 아니 법원에서 그거를 등기 우편으로 들고 갔더니 이재명이 이사 갔더라. 근데 새로운 주소는 불명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송달에 실패를 했고요. 새로운 주소 또 찾아서 가봤더니요, 이번에는 뭐냐? 폐문 부재, 폐문 문이 닫혀 있더라. 그거 부재 중이다. 그 안에 집 안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또 실패를 하고,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그래도 낯짝이 있어서 그런지 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걸 송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을.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이 재판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 변호인 선임돼서 20일 내에 그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사선 변호인 4사람을 거의 20일 다 되기 직전에서야 이제 선임을 했고요. 그 사선 변호인들이 이제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첫 재판이 1월 23일에 열리다 보니까 633 원칙대로 하면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1월 23일에 시작돼서 한 달도 안 된 2월 15일 전에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신권 배당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집중 심리하게 됐다 하는 건데요. 집중 심리하게 되면요,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지금 이재명이 여러 개의 혐의로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마다요 다 제각각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대장동 재판의 경우에는 주 2회 열립니다. 집중 심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 사건,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2개의 거짓말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요 1심 재판부 판사가 누구였죠? 강규태.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건너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질질 끌다가 결국 법원에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성진 부장판사 그걸 받아가지고 이래서 작년 11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용, 대선 출마 못하는 그 이제 선고가 난 건데, 그 다음에 그럼 쭉쭉 잘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무슨 이사불명이다, 폐문부재다, 이런 시정잡배나 쓰는 구질구질한 이것 때문에 또 축축 늘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그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3월 12일까지 신권 배당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3월 10일 전에는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1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 대등재판부가 아마 기일을 선정할 겁니다. 집중 심리를 위한 기일을 선정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요 헌법재판소가 주 2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도 주 2회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3월 12일 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재명이
이 사선 변호인 네 사람을 그때 선임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그 4명 중에 2명의 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 변호사가요. 느닷없이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냈습니다.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사정도 있어서 이걸 못하게 됐다. 그래서 4명 중에 이제 이찬진 변호사하고 위대훈 변호사만 남고 2명은 사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또 이재명이 잘 쓰는 재판 지연 꼼수 아니냐. 그런데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4명의 변호사가 다 사임한 것도 아니고 4명 중에 2명이 사임한다 해가지고 이게 재판이 지연될 리는 없고 그래서 이 경우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법률가 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봤더니 아무래도 이 재판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의 간청으로 변호인 해주겠다라고 승낙을 했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사임을 하면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는데 이재명 사선 변호인 2사람의 사임계 제출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 정치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개의 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 이 한 가지하고요. 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건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요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3말 4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빠르면 뭐 3월 초중순이라도 가능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하튼 4월 18일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파면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 그런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이 항소심 결과는 3월 10일 전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말지, 치러진다면 언제 치러질지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면이 됐다.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다. 그러면은 4월 15일부터 60일 후 그러면 6월 14일쯤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에 3월 10일 전에 이게 나오면 그러면 또 633으로 따지면 대법원 확정심은 또 3개월 후 그러니까 6월 뭐 10며칠 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1심하고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최종 심 결과는 안 나온 상태 이런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의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출마가 가능한데 이재명 그렇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뭐 특별한 영향이 없어요. 이재명이 그 재판 계속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당선이 되면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이제 선거일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의 정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여름에 제기했던 헌법 84조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지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인데 그 불소추 특권 그 소추에 2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소
기소만 포함된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다. 기소 플러스 재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진행되던 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그 재판도 중지가 된다는 것과 아니다.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팽팽합니다. 팽팽해. 다수설은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게 다수설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를 어디서 결정하는가? 이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는데 이재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도 중지돼야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보수 정치에 불리하고 이재명 쪽에 유리한 판결만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복잡한 국면으로 꼬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오늘이 이제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오늘 오전에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서 이제 이송이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이제 윤곽이 잡혔다. 내년 3월 10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윤곽이 잡혔다. 근데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 주기 바란다. 이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로 끌려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이제 재판 일정이 이런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정권 재창출의 그런 것들은 또 소중한 이 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됐다고 좋아하다가 이 점심 먹고 나서는 이 신권 배당 중지가 돼서 3월 10일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완전히 뭐 롤러코스터 이재명에게는 롤러코스터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